13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의 전원주택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고 물건이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 이게 49%까지 떨어진 걸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49%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50%나 55%, 60% 이렇게 올렸으면 안 되고, 지금 49%까지 떨어졌을 때 나 혼자 단독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49% 선에서 입찰에 들어가셔서 그 현 시가보다 한 그 감정가에 70% 정도의 매도하고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입찰에 들어가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자, 보시게끔 되면 채무자 점유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임의 경매로 해서 1억 3,900에 나온 겁니다. 집이 있고 필지가 두 필지거든요. 여기 보면 집이 두 필지인데 하나는 여기 마당으로 쓰고 있고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는데 주차장에는 지붕이 그 뭐야 태양열 설치한 그런 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는 자리가 여 도로보다 조금 높습니다. 요 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이 꼭 이렇게 두 개를 살림을 할 수 있게끔 지어놓은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계단이 있죠. 그다음에 태양열이 있고 일로 도로가 있고 여기 뭐 자동차 두 대를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집을 지어진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보면 이쪽으로 한 세대, 이쪽으로 한 세대. 이게 우리가 보게끔 되면 지금 뭐 그 월세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줄 때 일로 한 세대, 일로 한 세대 해서 여기 주차를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이렇게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뭐 앞으로 올라가면 마당까지 이렇게 차가 주차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화성군청에서 2.83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바닷가가 가까운 것보다는 바닷가도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한 3km밖에 안 되지만은 태안군청하고도 한 3km 정도쯤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집입니다. 김성자란 분이 살고 계시고 뭐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살고 있는 거고 뭐 태안 마을 금고에서 설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은 건데 보면은 근저당 설정을 보면 배병희한테도 했고 김옥희한테도 하고 전명철 했다는 얘기는 이 김성자는 분이 여기에 근저당 설정 말고 1순위 말고도 돈이 없기 때문에 2, 3, 4순위까지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는 여기 계신 분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충남 태안에는 세연부동산이라고 해서 우리 저기하고 협조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격하고 매도하는 거 일도 한번 물어보시고 감정가를 결정하시면 좀 더 쉽겠죠. 보면 14번째 물건입니다. 괴산 저수지 앞에 단독주택과 대지로 근데 대지는 349평이고 건물은 83평입니다. 건물은 상당히 크죠.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앞에 단독주택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감정가 가격이 2억 4,900인데 64%까지 떨어지죠. 30%까지 떨어지지 않고. 근데 64%까지 떨어졌는데도 제가 추천을 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하나는 뭐냐면 저수지 앞에 있다는 얘기고 마당 앞에가 저수지라는 얘기고 또 한 옆에는 국유지를 겸해서 쓸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제가 추천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이쪽으로 한 필지, 이쪽으로 한 필지인데 여기는 창고가 있고 여기는 집이 주택이 두 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공사진 오면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죠. 근데 여기 옆에가 보면 다른 건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건물이 우리 경계에서 넘어가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 창고가 하나가 있죠. 이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기가 뭐냐면 그 저수지입니다. 자, 지목이 대지고 보존 관리 지역이지요.
뭐, 요 필지, 요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뭐, 현대 29에서 국어로 돼 있죠, 여기. 네. 이만큼이 국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항공사진에 보면 여기 뭐, 집이 이렇게 국어로, 국유지로 넘어가서 있는데, 이 국유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유지로 돼 있죠. 예. 이게 뭐야? 저수지라는 얘기입니다. 유지. 자, 그러면, 요렇게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있죠. 여기 집이 있고. 그러니까 요 집은 그 경계선을 넘어간 집이고, 요 집하고 요 집은 우리 경계선 안에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돼 있죠. 요쪽이 한 집이 하고 요쪽 집이 하고 저쪽에 있는 저쪽 집은 경계선을 넘어가서 국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여기 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수지가 있죠. 근데 이 앞에 땅이 전부 다가 국유지였었죠. 네. 자, 한번 권리 분석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이몽택이 소유고 뭔데? 자, 요게 지금 국어입니다. 이게 요거에 국어인데 국유지로 돼 있죠. 네. 국유지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아까 우리 집 진 것이 일로 넘어가 있죠. 네. 이만큼. 그러니까 국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여기가 저수지죠. 저수지인데 저수지 일부는 국어로 돼 있고 일부는 유지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만큼 전부 다가 여기 뭐야? 저수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 저수지고 그거 이게 뭐야? 국유지, 국어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낙찰받는 거고 이게 뭐야? 우리가 낙찰받은 일자입니다. 그럼 제가 토지 개발 완 시간에 정규 과정 시간에 말씀드렸죠. 국유지 내 땅 옆에 국유지 있으면 뭐부터 먼저 하라고요? 점유부터. 이게 점유부터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유부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점유를 하게끔 되면은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국유지 점유를 하는 것은 공시지가나 감정가하고 관계없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농사를 지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서 그냥 빌려주는 건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국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내가 국유지 점유 사용하는 거는 기득권자가 있다랬죠. 그럼 기득권자가 하지 기득권자가 결정할 때 사용하는 권한이 있지 담당 공무원한테 네가 써라 하고 기간이 다 됐으니까 너 써라 이렇게 결정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 땅을 다른 사람한테 매도한다고 할 때 내 땅이 몇 평이니까 평당 50만 원 쳐서 몇 평이니까 얼마. 내가 국유지 점유하고 있는 땅이 200평이다 보니까 200평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 기득권을 나한테 넘겨주니까 평당 5만 원, 10만 원에서 얼마. 이렇게 팔고 매매를 하고 팔고 사고 하는데 이게 기득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도 가천부지 점유하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때 그게 뭐야?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득권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이명박 정부 때에 4대강 근처에서 하천부지를 점유해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몇 억씩 보상받았습니다. 그 농사 짓던 거를 못 짓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땅을 내 이름으로 하질 않아도 그 국유지를 내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그 권한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제가 보면 내 땅이 여기 한 300 몇십 평인데 국유지 국어를 점유해서 살 수 있는 내가 보기 한 200평. 그러길래 내가 64%까지 밖에 안 떨어졌지만은 이걸 사서 집 정리 다 하고 여기서 여기 우리 측량해서 이만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만큼을 측량을 해서 국유지 점유 허가를 내가 받고 점유 허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면서 이 기득권자를 인정해서 이 여기에 사용하는 것을 같이 매매하고 팔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런 면으로는 상당히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앞에 저수지도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도 좋다 이렇게 해서 64%까지 그러니까 다른 건물처럼 49%까지 떨어지지 않고 64%까지 떨어졌으면 해도 제가
한 건데, 혹시 이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형이 여기에 있는 이 분이 국유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면은 이 사람이 이 여기를 이미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기득권자가 돼 있었는지도 몰라요.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우리가 된다?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기득권을 먼저 사람이 이걸 받았다 그러면은. 근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경매로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기득권 사용자 점유 비용을 3년치를 냈는데 먼저 주인이 경매로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3년치를 사용료를 안 냈었어.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럼 먼저 3년치 안 낸 거를 내는 조건으로 기득권을 너한테 넘겨주마. 이렇게 해서 넘겨받은 적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전에도 경매로 나왔는데 기득권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득권자인데 경매로 나오면서 돈을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유지의 점유 비용을 내야 되는 걸 안 낸 거야. 그러니까 3년치를 안 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3년치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앞에 쓰니까 당신이 대신 내시오. 옛날 거를. 그럼으로써 옛날에 3년치를 낸 거니까 기득권으로 인정해서 이제부터 당신한테 계속해서 사용하는 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낙찰 받고 봐야지 알지. 무조건 이것이 뭐 그 먼저 주인이 이거를 기득권자로 안 하고 있었다.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기득권자고 하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의 뭐 도로를 쓰고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기득권자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 뿐이지. 그럼 먼 곳에서 와서 이거 없고 여기 와서 자기가 농사를 짓기면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적당한 가격을 주고라도 우리가 알아서 농사 짓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봐도 기득권으로 한 200평 정도는 우리가 사용하게끔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협정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되나요? 네? 대출은 저기 뭐야 이렇게 본인 신용만 좋으면은 안 해줄 게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잔금 대출이니까. 잔금 대출이니까. 몇 프로 정도? 네? 몇 프로 정도? 40%. 되게 은행이에요. 15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아파트가 34%까지 떨어졌어요. 보면 이거 사고 싶어요. 보면 우리 신사장님, 네? 이거 우리 공투로 들어가는 거 어때요? 네. 그 저기 뭐야 김희주 씨 말고 서류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해서 갖다 오셔도 됩니다. 물건이 되게 같은 물건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여기 보면은 감정가가 2억인데 6,8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대지권 미등기예요. 대지권 미등기인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동방동 도봉지 지구단위 3블록 3로트 대지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직까지 번지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 도동지구 택지개발지구 안에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가 아직 조성이 돼서 번지수가 다 나오지 않다 보니까 택지 개발을 할 때 31블록 3로트라고 지정한 걸로 아파트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에 그러니까 쓰고 있는 땅이 번지수고 정리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 아파트에 지분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분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느냐 보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게끔 되면 표지부에 보면 여기에 대지권 표지 없이 철근 콩들이 좀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7층 702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6층 602호를 한번 등기부등본 띄워봐요. 그러면 이것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6층에 602호는 대지권이 있는데 7층에 702호는 대지권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어. 그거 사면 안 돼요. 근데 6층에 602호 띄워봐도 없고 9층에 902호를 띄워봐도 없는 얘기는 이 아파트 전부 다가 지금 뭐야? 토지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고. 자,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세도로 살고 있는 사람이 대학료가 없지만 2,048만 원이죠. 그럼 우리 저기만 7천만 원에 낙찰받고 2천만 원 보증금에 저기만 48만 원 받으면 돼, 안 돼? 되잖아, 보면. 투자 이거 안 할 리가 없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대지권 미등기는 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은 그 건물만 고동만 없을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동 전부 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감정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아직 토지의 등기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 대권이 없는 거하고 정리가 안 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강력히 추천하는 거예요.